18조 훈련 후 행정 처리. 자, 여기서부터는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훈령이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훈련 후 행정 처리면은 훈련 후 행정 처리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훈련 후 행정 처리에 동원 훈련 1형도 들어가 있고 2형도 들어가 있고 기본 작계도 들어가 있고 뭐 이상한 것들 짬뽕 시켜서 하다 보니까 조항은 한 개 조항인데 양은 엄청나게 풀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뒷부분 복잡하게. 자, 동원 훈련 1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원 훈련 1형의 훈련 후 행정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자, 인도인접간 소집부대와 관할지방비무청은 인도인접서에 의해 인도인접 결과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인계합니다. 자, 인계 인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인도인접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 책임이다? 지방비무청이 책임입니다. 만약에 인도인접간이 기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기가 조치를 한 겁니까? 지방병무청이 기가 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병부대에서 소집부대에서 기가 조치를 한 겁니까? 지방병무청에서 한 겁니다. 기가 조치는 소집부대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책임 자체가 인계 인수가 안 되고 기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 소집부대장, 이병부대장이 기가를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병부대장의 판단하에 정당한 사유 그러면 기가는 없는 겁니다. 뭐만 있습니까? 조기 퇴소만 있는 겁니다. 조기 퇴소. 퇴소자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병부대는. 자, 기가자. 기가자에 대한 증빙은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 소집부대 인접관에 의해 작성된 인도인접서. 결국은 지방병무청이 주가 되는 겁니다. 인도인접서와 병력동원 소집 명부에 의하여 기재된 사유와 예비군이 제출한 서류로 가름하되 예비군이 요구할 경우에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필증은 별도 서식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거의 발급 안 하고 있고요. 가끔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서.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소집부대는 훈련 종료 즉시 소집 해제 명령을 발령하고 국동체의 훈련 결과를 입력합니다. 자, 자원관리부대는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훈련 참석 여부를 소집부대 훈련 종료 후 국동체 훈련 결과로 확인합니다. 자, 여기 자원관리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집부대로 되어 있고요. 자, 근데 뒤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훈련 2형 기본 작계훈련은 훈련부대로 되어 있고요. 예비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에서 보면 여기 자원관리부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비군 부대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상황형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황형으로. 땡땡 예비군 부대는 확인하였다. 틀리게 하실 건가요? 상황형일 때는 러프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출제위원들도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원관리부대는 동원훈련 1형의 훈련 결과를 국동체로 확인하였다라고 하면은 틀리게 하실 겁니까? 오히려 틀린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자원관리부대 그걸 왜 확인해? 오히려 틀린 내용인데 맞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관리부대가 원문으로 되어 있지만 상황형으로 나왔을 때 틀린 게 아니다. 예비군 부대로 나왔을 때도 상황형일 때는 러프하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5호. 예비군이 예비군 동원훈련, 교육훈련, 소집 필증 수령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휘관이 국동체에서 일부를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소집부대가 2부를 작성하여 일부는 소집부대 보관하고 한 부는 개인에게 줍니다. 자, 여기 2개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동원훈련 1형을 들어가서 퇴소를 할 때 요구했을 경우에 소집부대가 제청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할 경우에 예비군 지휘관이 한 부를 출력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비군 지휘관이 예비군에게 예비군 훈련, 교육훈련, 소집 필증을 집차한 신고하도록 하기를 금지합니다. 지양도 아니고요.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국동체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교육 소집 필증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집부대장이 발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소집부대는 정상 이수자를 제외한 기가, 조기 퇴소자에 대한 훈련 이수 시간, 입력 시, 비고란에 세부사항을 작성합니다. 자, 기가 조치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방변모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누가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까? 인도 인접값 정상적으로 간 경우에는 4시간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입력해 줘야 됩니까? 소집부대가 됩니다. 소집부대. 지방변모청에서는 기가 조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소집부대가 기가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뭐 신체검사 불합격 이렇게 해서 4시간을 공제해주는 시간을 써주는 겁니다. 조기 퇴소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거고요.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로 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물론 이제 지난번 모의고사 때 질의하셔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한 사람이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동원훈련 1형에는 그 내용이 없고 2형부터 기본 작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프하게 봐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당한 사유든 지시 불이행이든 그 사유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예비군 지휘관은 어떻게 하죠? 차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에는 28시간에서 빼주거나 32시간 빼주거나 그런 판단들을 여기 결과의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훈련 종료 후 추가 교육 부가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훈련 1형과 관련된 필수 서류인 인도인접서, 소집 명부, 조기 퇴소 심의 의결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필증은 훈련 종료 후 3년간 보존합니다. 이 누가 하는 겁니까? 보존은? 뭐 3년간 보존하는 건 3년만 다 하시잖아요. 누가 보관할 것 같습니까? 예비군 지휘관이 이거 신경 써야 됩니까? 소집부대에서 하는 겁니다. 소집부대에서. 그래서 현역 때 동원훈련 하고 나면 조기 퇴소하거나 심의하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첨부서를 다 유지하게 돼 있고 3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비 예비군 훈련 후 행정 처리는 동원훈련 1형에 준하여 조치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십시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없거든요. 자, 동원훈련 2형 기본 작기훈련의 훈련 후 행정 처리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자, 훈련부대, 예비군 부대, 앞부분에 소집부대, 자원관리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어 잘 체크하시고요. 자, 훈련부대는 훈련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훈련 당일 국동체의 훈련 결과를 입력합니다. 다만 2일 이상 유형 훈련 참석 결과는 훈련 종료일에 입력합니다. 자, 2일 이상의 훈련 동원훈련 2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작계는 다 당일날 끝나는 거니까요. 자, 예비군대는 다음날 국동체의 훈련 결과를 확인합니다. 훈련 입소 후에 강제 퇴소자. 자, 강제 퇴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퇴소? 훈련 부대장이 퇴소시킨 겁니다. 강제 퇴소자 및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 퇴소. 여기도 퇴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 부대에서 한 겁니다. 그 증빙 서류, 지금 이제 출자는 차후 훈련 부가 시 훈련 차수를 증가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동원훈련 1형계는 이게 없는데 2형 기본 작계만 이게 있어서 지난번 시험 출제를 하고 나서 인정은 제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요거랑 동일하게 준용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자,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 퇴소 후 증빙서류 제출자는 동일 차수를 적용합니다. 자, 동일 차수를 적용하고 훈련 차수를 증가한다는 말만 있지 28시간에서 뭘 빼준다 이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차수가 증가했으면 이 사람도 무단불참과 동일하게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강제 퇴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28시간 적용을 안 하고 32시간 적용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 적용되는 게 2형의 수경훈련의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경훈련의 경우. 만약에 4학년 제가 잘못 출제한 것처럼 1형의 훈련에 나오더라도 동일하게 차수 증가시키고 28시간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육군이나 해군 병의 경우에는 32시간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십시오.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빨리 1단계 강의로 넘어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고발자의 소집 통지서, 수령증, 관계 서류는 사건 처리 종료 시까지 보존합니다. 동원훈련 1형 같은 경우에 무단불참 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자, 원격교육 행정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무조건 국방부 지침을 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훈련 행정 처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비군 대원이 부과된 훈련 1차 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 의무를 위하여 2차 훈련을 부과합니다. 자,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정당한 사유를 이수하지 못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을 써줬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맞게 풀이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다 풀어놓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2차 훈련에 불참한, 이건 불참이니까 3차 훈련을 부과합니다. 3차 훈련 무단불참자는 고발 후 3차 훈련을 재부과하며 부과된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 처리합니다. 이건 뭐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사항의 내용 밑에 동원훈련 1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예비군 대원이 부과된 훈련을 1차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훈련 2차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1호에 동원훈련 1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원훈련 1형에 2차 훈련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들이 약간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이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잘못 만들어진 거지만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푸십시오. 자, 동원훈련 1형 무단불참자, 강제기가자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무단불참자 지방면모청 고발 그리고 동원훈련 2형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동원훈련 미참석자에 대하여 추가 훈련 계획이 있는 부대는 소집되는 부대의 동원훈련 1형을 그대로 실시합니다. 동원훈련 1형은 2차 훈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고 동원훈련 2형으로 전환됐을 때 차수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인도인적간 본인의 과실, 음주, 명령불복종, 복장불량 등으로 인하여 강제기가 한 자는 훈련시간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훈련 2형,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합니다. 차수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2형으로 갔을 때. 그런데 2차로 갔는 2형으로 갔는데 차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1차가 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2차가 있는데 여기에는 1차가 안 붙어 있네? 틀린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십시오. 자, 훈련 취소, 제외부대에 지정된 자, 연기자, 소집 통지서 미교부자, 정당한 사유, 기가자 등은 동원훈련 2형 대상자로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4시간 공제는 누구만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로 기가한 사람만 4시간 공제입니다. 미교부자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끔 이 문장을 잘못 읽으셔서 취소된 사람도 4시간 공제, 연기자도 4시간 공제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가한 사람만 4시간 공제입니다. 동원훈련 2형 대상자로 적용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동원훈련 1형 미참석자에 대해 추가 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면 동원훈련 1형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연기, 취소 등의 이유로 동원훈련 2형으로 전환된 경우는 수경훈련 2박 3일 또는 비수경 4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인도인적 간 신검불합격, 연기사유에 해당되어 기가한 경우는 동원훈련 2형 4시간을 공제합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검불합격이거든요. 그런데 출제위원이 인도인적 간 집안의 간호상제로 인해서 연기를 하고 기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시간 공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이거 4시간 공제해줘야 돼? 순간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입니다. 연기사유까지. 자, 훈련 일부를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일부 이수 후 뭐한 경우? 조기 퇴소. 그런데 1항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 2호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강제. 그래서 조기 퇴소라고 하면 안 되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까? 훈련 일부를 이수한 후 조기
퇴소 또는 강제 퇴소한 경우는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1항이 조기 퇴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질병 또는 간혼상제 등으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하에, 자, 요 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형으로 나올 때 그냥 정당한 사유라고 돼 있으면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조기 퇴소한 자, 동원훈련 1형에 훈련 시간 28시간에서 이수한 시간, 인도인접 시간 포함 만큼 공제하고 잔여 시간을 동원훈련 2형으로 부과합니다. 자,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2호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 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는 이수 시간을 제외한 동원훈련 2형 2차 훈련을 부과합니다. 자, 1항과 2항에서 차이 나는 부분. 첫 번째, 차수가 여기는 안 붙어 있습니다. 1차 훈련이라는 개념이고요. 2항에는 차수가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2차는. 그리고 두 번째, 1항에는 훈련 시간 28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 일부 지금 동원훈련 1형이잖아요. 대상자가 간부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병에는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습니다. 근데 신분별 연차별 훈련에서 공군의 병은 28시간이잖아요. 수경훈련이니까 2형으로 가더라도. 그런데 육군과 해군의 병은 어떻습니까? 32시간 대상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문에 따라서 동원훈련 1형의 훈련 시간인 28시간에서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이수한 시간만큼을 빼주고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2시간 대상자가 2형으로 바뀌더라도 28시간에서 이수한 시간만큼을 뺀 걸로 해서 동원훈련 2형을 부과를 하라는 내용이 이 근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출퇴근 훈련으로 바뀌겠죠? 아니지. 공군의 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8시간에서 빼줬잖아요. 나중에 출퇴근으로 바뀝니다. 훈련부대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시간 전환되더라도 28시간에서 뺀 시간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2호는 다릅니다. 지시불이행 등의 정당한 훈련 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가 이수한 시간을 제외한 훈련 2형, 2차 훈련을 부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군 예를 들어볼게요. 공군병. 8시간을 이수하다가 인도인접 포함 8시간 이수하다가 강제 퇴소됐습니다. 어떤 훈련이 부과됩니까? 2형 수경훈련. 28시간에서 8시간을 뺀 20시간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병훈련이 아닌 수경훈련이 아닌 출퇴근 훈련으로 전환됐습니다. 훈련 주기가 없어서 또는 입월 훈련이 돼서. 그러면 2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부과됐던 훈련이 다시 2형 4일 훈련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시간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왜? 지시 불이행 등 강제 퇴소된 자거든요. 그럴 때는 24시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이거 다시 추가해서 부과 못합니다. 행정착오거든요. 4시간 행정착오 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감점이 크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훈련 일부를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강제 퇴소의 경우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차수가 2차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 1차는 원문에는 없지만 상황에는 1차 붙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강제 퇴소한 경우에 나중에 출퇴근으로 바뀌게 되면은 28시간 대상자를 하더라도 32시간을 기준으로 빼줘야 된다. 요거 경우에는 그냥 28시간에서 끝까지 간다. 32시간 전화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라목. 연기자, 기가자 등이 재부과된 훈련에 무단불참한 경우 지방정보청 고발 후에 동원훈련 2형 2차 훈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목도 보겠습니다. 무단불참하여 지방병무청에서 고발된 자가 재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 2형 3차 훈련을 부과합니다. 자, 위하 아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 다와 라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냐면 가나 다에는 적이 붙어 있습니다. 추가
동원훈련 2형이 계획되어 있는 부대는 제외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라와 마는 없습니다. 결국은 훈령에서 제시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겁니다. 훈령에서는 동원훈련 1형은 연간 2번밖에 없다. 최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형의 무단불참 기가자. 한 번 들어갔는데 기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계획이 있는 사람은 동원훈련 1형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번 한 거죠? 2번 있다는 얘기잖아요. 취소부대 연기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시 여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1형이 있다라고. 몇 번이죠? 2번이 있는 걸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라 보십시오. 연기 기가자. 이거는 뭐죠? 한 번 왔는데 다시 부과된 훈련. 했을 때는 없습니다. 다시 동원훈련 계획되어 있는 부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몇 번까지 동원훈련 한다는 거죠? 1형. 맥시멈 2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에 뭐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차수가 부과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동원훈련 1형과 2형을 구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못한 게 있다. 그럼 차수 증가. 동원훈련 2형 전환됐을 때. 2번 잘못했다? 그럼 2번 차수 증가. 3차. 이렇게 생각해서 이 차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황용어로 나올 때는 외워서 못 풀죠.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아닌데 없을 리가 없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래놓고 또 모의고사 보면 틀려가지고 또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원훈련 2형 기본 작계훈련. 훈련 유형별 2차 훈련 무단불참 시 3차 훈련 기회를 부여를 하고 3차 훈련 무단불참 시에 고발 조치합니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 시마다 매회 고발합니다. 자, 동원훈련 1형과 2형 기본 작계훈련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동원훈련 1형은 고발이 한 번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2번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병역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데 예비군법을 적용하는 요거는 개념이 없는 국방부의 현역들이 신문을 적용하다 보니까 매회 고발을 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늦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원훈련 부단 불참해가지고 이제 예를 예시 들을 수 있을 때. 예, 말씀하십시오. 8시간을 이수해가지고 결국에는 20시간만 부과가 됐는데 간부. 예, 20시간 공군병. 공군병. 네. 4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출퇴근으로 전환됐습니다. 4시간짜리가 4일차 훈련으로 증가가 되면서 자동으로 4시간이 추가가 된 그 추가분만큼을 더 해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28시간 2형 수경훈련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게 2형 4일 훈련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32시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그러면 뭐가 4시간이 추가된 거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2형의 일부 훈련을 받고 수경 훈련을 받는 20시간 대상자인 공군병이 이 사람이 2형의 4일로 전환될 경우에는 여기서 똑같이 28시간, 32시간 증가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24시간을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대원칙인데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하지 마라. 그냥 4일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20시간으로 가라. 이 지침을 거기다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한 이후에 더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무단불참 시 매회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목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된 3차 훈련 시간의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 조치하고 잔여훈련 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하며 이후 무단불참 시에는 매회 고발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위에는 무단불참 시에 고발한다는 걸 써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 미만 이수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써줘야 되나요? 이후 50% 미만으로 이사한 자는 계속 고발한다고 써줘야 되지 않나요?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령은 그래 그렇게 썼구나. 얘네들 표현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만 3차 훈련으로 부과된 훈련 시간에서 일부 연기 정당한 조기 퇴소의 경우 잔여 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상황용어로.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50% 미만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동미참이 아니지. 동원훈련 2형. 사일훈련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이것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원훈련 2형 4차 훈련, 4일훈련을 받는 3차 대상인데 이 사람의 남은 시간이 20시간입니다. 하루 출퇴근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그럼 상황형 문제 좀 쉽게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은 어디다 부과하겠습니까? 3일차. 1일차에 6시간 부과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8이 16, 4, 4시간. 자,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자, 다시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부 연기, 정당한 조기 퇴소의 경우는 잔여 훈련 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 이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4시간을 이수하다가 나머진 연기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볼게요. 일부 연기 정당한 조기 퇴소의 경우에 잔여 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 그러면 4시간 이수를 했고 나머지는 4시간은 연기했습니다. 고려합니까? 이거는? 고려해야 됩니까? 이수한 걸로 고려해줘야 됩니까? 이수한 걸로 고려해줘야 됩니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무단불참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중에 2시간을 받고 2시간은 강제 퇴소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고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고발 대상입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수한 시간은 몇 시간이죠? 4시간 더하기 2시간. 실제로 이 사람 전체 받을 거는 20시간. 실제로 이수한 거는 6시간. 고발 대상입니까? 원문만 봤을 때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 조치하고 잔여 훈련 시간은 3차로 부과한다. 무단불참 매일 고발한다. 일부 연기 정당한 조치 퇴소는 3차 훈련 다시 부과한다. 자, 고발 대상입니까? 고발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뭐죠? 정당한 아니요. 학문교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출제자가 그렇게 출제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출제하고 이 시험을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보자니까요. 원문 그대로. 일부 연기 정당한 조기 퇴소의 경우에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다음 해로 넘겨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넘긴 겁니다, 그냥.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이수해야 될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16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몇 시간 이수했죠? 6시간 이수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원문대로라고 하면 훈령은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지들은 해석 어떻게 하죠? 정상적으로 연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8시간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4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을 정당한 사유 또는 이수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50% 이상을 한 걸로 봐줍니다. 라고 고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문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고발 대상자.
원문과 무관하게 기존의 출제 내용,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뭐 동원 예비군 잡지에 올린 내용들, 학군계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시험이 더 중요하죠. 원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출제된 내용이 중요합니까? 네, 출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연기된 4시간은 이수한 건 아닌데 이수한 것처럼 봐주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계산할 때 다시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이수한 것처럼 된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4시간을 이수하고 정당한 사유로 연기했다. 실제로 받은 거는 4시간이지만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는 8시간. 무분이니까 빠지는 거고요. 요거는 2시간 받고 강제 퇴소됐으니까 뒤에 거는 뭡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럼 2시간만 받은 겁니다. 그럼 10시간. 그죠? 이거는 고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고발 X. 두 번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수한 시간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4시간 더하기. 그럼 남은 시간은 몇 시간이죠? 14시간. 그래서 두 개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했었으면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고발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출제를 했고요.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학군계의 의견을 받아서 동원예비군이라는 잡지에다가 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시간 단위로 고려를 할 때 연기, 정당한 사유의 조기 퇴소의 경우에는 받은 건 아니지만 받은 것처럼 고려해서 그 시간을 카운트해준다. 고발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차후 훈련 시간을 부과할 때는 그거는 받은 게 아니니까 다시 부과를 한다. 그 내용들을 짬뽕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 무단불참이라고 있는데 이거 무단불참. 그러면 다음 회차에 50% 이수 안 하면 고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근데 고발을 했어. 고발해야 돼. 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시면 하셔야 돼요. 분명히 50% 미만이라서 이번 회차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다음 회차에 고발해야 됩니까? 또 60% 미만으로 또 이수를 하고 나갔어. 강제 퇴소해서. 고발하실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나서 실무를 하실 때 계속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50% 미만은 고발하잖아요. 한 번만 하셔야 돼요. 그 훈련에 대해서 무단불참할 때만 매일 고발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50% 미만이면 계속 고발을 해. 무슨 근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법을 집행하고 훈령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훈령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사 나온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 문제 풀 때는 무조건 하고. 아니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한 번만 50% 미만으로 나오지 두 번 50% 미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그걸 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은 나올 가능성 0%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다 시간을 합산해가지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다 쳐가지고 이상으로 처리해. 고발로 그냥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령에 단어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 교육훈련 훈령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무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험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말씀드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는 50% 미만이면 계속 고발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밑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발 여부 50% 미만 판단할 때 자율훈련 일수를 적용하라고. 아니요. 일수 적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반기 개정되고 나서 다시 강의를 했을 때
국방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다가 시간으로 계산하라라고 바꿨습니다. 네. 학군계에서 불과 2년 전까지, 작년까지죠. 작년 후반기까지, 아니지, 재작년 후반기까지 동미참 이거 50% 고발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잡기훈련 적용 안 합니다. 동미참 훈련에만 적용합니다라고 가르쳤고 동미참 1수단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쳤던 거를 작년에 동원 예비군 훈련에 탑재하면서 바꿨어요. 훈령의 개정 어떤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훈련과 법이 맞는 게 아니고 출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돼서 교육하는 분들만 그냥 한다는 겁니다. 신고불참 3차에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자, 기본훈련 3차 훈련이 부과가 됐는데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올해 술 먹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신고불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불참 해줍니다. 오긴 왔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때 술 먹고 들어오면 신고불참이 없습니다. 신고불참이란 건 연간 훈련 중에 모든 훈련 통틀어서 딱 1회만 적용해주는, 어쨌든 왔는데 연기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나쁜 짓을 한 사람 3차 훈련에 대해서만 그럴 때 한번 적용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됐습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워낙 훈련이 개판이거든요. 워낙 개판이거든요. 뭐 동참부장이 뭐 이번에 뭐 교육한 거 건양대학에서 실무자 교육 하셨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이 시험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뭐 그냥 전역과 동시에 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럼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여단장님들하고 대대장님들 어떻게 할 건데? 보병 작전이 동원 가점 부여된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무시험이라면서. 그럼 무시험이라도 다 그런 사람 동원만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뭐 5급은 어쩔 수 없어요. 5급, 7급은. 뭐 경체로 뽑는다고 뭐 바꾼다고 하다 할 말은 없는,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지? 이건 카르텔 아닌가요? 동원 카르텔? 야, 동원에서 근무하면 삼성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고리원전 대대장 갈 수 있어. 너희들 저기 소령 진급하고 나면 동원 쪽으로 선택해. 뭐 이거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동참부장이 시험 쉽게 내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시험 없애겠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5급, 7급만 생각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뭐 얘기했다도 학원의 적이라고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학원의 적 아닙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학원의 적 아니에요. 시험 쉽게 낸다고 해서 학원이 뭐 피해보는 게 있나요? 제가 피해봤어요?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작년이나 올해나 수강생 비슷해요. 공석이 줄어서 학원이 안 될 수는 있지. 그 사람 적 아니에요. 다만 개념 없이 그렇게 문제를 쉽게 내고 동원 정책에 대한 거 신경 안 쓰고 훈련 이렇게 개판돼 있는데 3년 동안 거기 동참부장하면서 육군에서 훈련 적용하는 이 개판돼 있는 훈련을 손도 안 대는 사람을 탓하는 거지. 제가 학원의 적이, 그분이 학원의 적이라고요? 쪽팔리는 거지. 그 정도 육군에서 최고 동원의 직위 권위자가 됐으면 법령이 잘못되어 있는 거 신경 써야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걸 신경 쓴다고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학원들이 자기를 적으로 본다고요?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의 최대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수험생들입니다. 내가 일찍 전역한 게 무슨 죄야? 나 진짜 열심히 근무했는데 똥대가리 같은 지휘관 위에 상급자 만나가지고 내 평생 긁혔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더럽게 주는 사람은 유명해. 근데 나중에 돈 받아 처먹어가지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야. 난 그 사람 평생 긁혔어. 근데 그 평생이 이 시험에 적용돼. 그런 거 구제할 방안을 참 마련해야 되는 게 동참부장 역할 아니에요? 아, 시험을 쉽게 내면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개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공석이 10석이면 10명만 합격하는 거지. 100명이 시험 보는데 시험 쉽게 내면 100명이 다 합격해요? 좀 정책적인 거를 좀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이거 편집할 때 잘라내겠습니다. 자, 장교 및 부사관 공군병 입영훈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교, 부사관의 입영훈련. 자, 수경훈련 얘기하는 겁니다. 동훈훈련 2형의 수경훈련. 각 군별로 3차 훈련까지
입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3차 훈련이란 건 개인의 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 연간훈련 계획에 나와 있는 부대별로 연간훈련 계획에 나와 있는 1차, 2차, 3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군별로는 입영훈련에 대한 계획을 1, 2, 3차까지는 반드시 편성해라. 그런데 3차까지 편성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인원이 적으면. 그럼 1, 2차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3차까지 안 가고. 그러면 2차까지 하고 나서 뭘로 전환됩니까? 32시간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차까지 계획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훈련부대가. 이후의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서 별도학을 편성하여 4일 32시간 훈련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후 훈련. 자, 여기에서 연간훈련 계획이 2차까지밖에 없습니다. 또는 3차까지 했습니다. 이 이후에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동훈훈련, 이용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입영훈련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3차 훈련까지 계획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훈련을 부과하려면 32시간 훈련을 하는데 누가 한다? 훈련부대가 아니고 자원관리부대에서 한다. 자원관리부대에서 하는 훈련은 무조건 32시간짜리 훈련을 기준으로 한다. 자, 2월 훈련은 훈련부대에서 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올해 동원훈련을 계획을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거 동원훈련을 못했어. 연기를 하고 싶은데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나요? 왜 못하죠? 예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부대는 그 훈련을 연기하는 걸 연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무조건 해당 연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차 훈련 이후에 2월 훈련, 26년도에 하는 훈련은 3차 훈련 이후 훈련입니까? 이후 훈련이죠. 이거 25년도 훈련 계획이잖아요. 26년에 이거를 못 받아서 2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차 이후의 훈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후 훈련에 해당되는 첫 번째 예는 2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3차 훈련이 끝나고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실시하는 11월에 실시하거든요. 종합보충훈련. 종합보충훈련. 동원훈련, 출퇴근훈련과 기본 작기훈련을 다 훈련장에서 실시합니다. 그게 이후 훈련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후 훈련은 자원관리부대. 자원관리부대에서 하네. 그럼 3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동원훈련 일형의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한 경우에는 28시간을 기준으로 그대로 빼줘라. 4일로 전환되더라도 28시간 기준으로 해줘라. 반대로 공군 병이 28시간 기준으로 지시 불이행으로 이제 강제 퇴소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사실로 전환됐을 때는 28시간 기준이 아니고 요걸 기준으로 이수한 시간 다시 4시간을 증가시켜줘라. 그 두 개가 짬뽕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입영훈련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각 군 수인군 부대장 승인하에 3차 훈련 이전에 4일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공군병에 대해서 입영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공군병이 이번에 올해는 10명밖에 없네요. 대상자가. 그러면 2차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1차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후 훈련은 누가 하라? 자원관리부대에서 하라라고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각 군과 수인군 부대. 각 군 또는 수인군 부대. 그래서 이 문장은 이게 국어 실력이 조금 딸려서 그래요. 각군 및이라고 썼어야 돼요. 각군 및. 왜냐하면 공군에서 훈련 못하겠다고 했으면 수인군 부대, 자원관리부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군에서 훈련을 할 수 있어. 근데 수인군 부대에 승인하면은 공군에서 훈련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십시오. 자, 공군 간부 및 병은 3차 훈련까지 실시합니다. 똑같습니다. 3차 훈련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소수일 경우에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윗부분에 나와 있는 간부 공군병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별도 간부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 적용 안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적용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고발 조치는 예비군 부대에서 예비군 관리부대에서 실시합니다. 입영훈련 대상자 중 인도 인적간 본인의 과실, 음주, 지시 불이행 등 강제 기각 이런 경우에 차수만 증가하면 되겠죠. 차기 훈련을 부과하고 인도 인적간 신검불합격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4시간을 일단 공지해 줍니다. 4시간을 공지하고 차수는 동일하게 질병 또는 간운상제 등으로 대대장급 이상 똑같이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앞에 동원훈련 1형이란 말은 없지만 입영훈련이기 때문에 수경훈련이기 때문에 28시간에서 이수한 시간만큼을 똑같이 빼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차후 훈련인 32시간 훈련으로 대상 전환되더라도
32시간에 빼주는 게 아니고 28시간에서 이수한 시간을 빼주는 건 동일하게 계속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발음이 약간 세죠? 저도 지금 세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잔여훈련은 훈련을 부과합니다. 자,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 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 차기훈련, 입용훈련, 이거 수경훈련 얘기하는 겁니다. 입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28시간에서 28 빼기 알파 부과하고 사회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32시간에서 1과 2에 해당되는 내용들, 어쨌든 이수한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이수한 시간만큼을 빼고 부과를 하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자, 라항 행정착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급 날라갑니다. 성과급 날라갑니다. 자,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 연도 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장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해에 추가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감점의 수준이 올해 다시 재부과를 하게 되면 소의 감점을 받는 거고요. 이 다음에 부과를 못 하잖아요. 아예 면탈돼 버리잖아요. 그거는 대의 감점을 받는 겁니다. 거의 불합격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중에 다시 부과하게 되면 불합격은 아닙니다. 감점만 조금 적용돼요. 다음 해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과부과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과 이수한 훈련 시간만큼을 뭐합니까? 면제 처리합니다. 이수 처리와 면제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 훈련을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군 병이라고 봤을 때 해군 병입니다. 동훈련 2형 대상입니다. 그러면 32시간 1차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과부관 훈련을 4시간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면제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성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동으로 생성하셔야 돼요. 물론 수행군 부대 다 보고하셔야 돼요. 일단 감점은 받고 시작하는 거죠. 받고. 근데 내가 내년 전반기 임용하시잖아요. 지금 합격하시면. 전임자가 한 거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 안 합니다.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 연도 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25년도에) 부과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26년도에 부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32시간 대상자인데 내가 훈련을 28시간만 부과를 한 겁니다. 이거 착각 계산 잘못해가지고 전년도에 가부가 한 건 줄 알았는데 가부가 한 게 아니었어. 근데 올해 생성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28시간으로 이걸 부과하고 이 사람이 이수를 다 하고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26년도에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4시간에 추가해서? 이것도 미부과입니다. 미부과라는 걸 훈련 통째로만 미부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단위로 해서 부과하지 않은 것도 미부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단위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다만 변협법에 의한 훈련 대상자에게 추가 훈련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미부과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은 병협법이기 때문에 동원훈련 1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 훈련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기됐든 어쨌든 취소가 됐든 하더라도 다음에 1형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부과를 안 한 겁니다. 예를 대표적인 게 이거겠죠. 4월 15일 날 2박 3일로 해서 1형 훈련이 있었는데 이게 뭐 코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근데 연간 훈련 계획에 추가 동원 훈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취소가 돼버렸으니 부과를 했을까요? 지방병무청에서 부과를 안 했겠죠. 부과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국동체에는 이 사람이 동원 훈련 1형으로 떠 있습니다. 28시간으로 떠 있습니다.
국동체. 예비군 지휘관은 이 부대가 동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개인별로 어떻게 다 확인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취소가 되면서 지방면모청에서 훈련 자체 부과를 안 해버렸어. 훈련 취소라고 써주면 좋은데 안 써줬어. 왜? 사유는 비고라 뭐만 쓰죠? 강제 기가, 조기 퇴소, 강제 퇴소에 대해서만 비고란에 써주다 보니까 예비군 지휘관이 볼 때 이것만 딱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 근데 취소된 걸 모르지.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가 25년 11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훈련이 부과가 안 됐어. 그럼 예비군 지휘관은 뭐 해야 되죠? 이용훈련을 부과했었어야 돼요.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훈련 취소 부대에 지정된 자 이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면모청에서는 변협법에 의한 동원훈련 1형 대상자에게 추가 훈련 기회가 없는 경우에 미부과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훈련 부과가 안 돼 있지만 미부과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부과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군 지휘관이 동원훈련 2형으로 전환해서 부과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되죠? 행정착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원훈련 1형이 4월 15일이 아니고 11월 15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동원훈련 2형을 부과하는 연간훈련 계획에 자원관리부대 계획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훈련이 취소가 됐습니다. 갑자기 막 지진이 와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부과가 안 됐어. 2월을 시켜도 됩니까? 시켜도 됩니까? 시켜도 됩니다. 왜?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부과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거죠. 부과한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은 훈련 주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2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에는 2월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멍 때리고 있다가 2형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불가. 이게 행정착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미부과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이겁니다. 실제로 지역예비군 동대장 또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들이 가장 감점을 많이 받는 파트가 이겁니다. 동원훈련 1형에 대해서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정도가 됐을 때는 동원훈련 1형 대상자들 있잖아요. 목록 싹 뽑아가지고 해당 부대별 소집부대 다 나와 있잖아요. 조직훈련이 뭐라고 돼 있죠? 소집부대별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소집부대 통째로 다 거기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대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지방병원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훈련 그날 취소됐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동, 2형 무조건 부과하십시오.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고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받았어. 그러면 훈련이 뭐라고 돼 있죠? 훈련을 받았는데 동원훈련 소집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받아버렸어. 그럼 부과가 안 돼요. 동원훈련도.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팁이 그겁니다. 어쨌든 첫째 날에 훈련이 없으면 무조건 부과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동원훈련 통지사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취소하고 동원훈련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요 실수입니다. 지금 예시 들어주신 부분이 네. 연간훈련 일정표 사항에 동원훈련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비군 지휘관은 알 수가 없죠. 연간훈련 계획에 동원훈련 계획을 안 써줍니다. 자원관리부대는 자원관리부대의 훈련장에서 하는 훈련 계획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1군단에 있는 무슨 뭐 사단 예하에 뭐 거기 동원 소집부대에 대한 훈련 계획을 우리한테 공유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대의 소집부대의 훈련 계획을 예비군 지휘관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진행하고 싶지만 끊길 것 같아서 휴식하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십시오. 앞에 거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고 휴식하겠습니다. 4번, 5번 같이 질문인데 4번, 5번. 예, 그 1형에서 6시간 예를 들어서 5번 사항을 예를 들면 1형에서 저희가 6시간 정상 이수를 했다. 그리고 음주나 뭐 지시불이행 등으로 강조 퇴소가 됐을 경우에는 32시간 적용할 때는
32시간 빼주고. 32시간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 이수하고 6시간 했다. 그러고 나서 음주나 질식으로 감리 퇴소가 됐을 자, 경우에는 동원훈련 1형과 2형은 조금 쉽게 구분하시면 돼요. 동원훈련 2형은 최초의 신분별 연차별 훈련이 간부와 공군병은 최초부터 수경훈련이에요. 최초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이후 훈련인 자원관리부대에서 하는 훈련일 경우에 32시간 전환돼요. 그죠? 그 32시간 전환됐을 때 28시간 기준으로 빼줄 것이냐 32시간으로 빼줄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4번과 5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으로 전환되더라도 28시간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훈련 시간 유지해주는 거는 4번에 해당되는 사람들. 32시간으로 전환시켰을 때 빼줘야 될 사람들은 5번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다시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인접 시에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인도인접은 저거밖에 없어요. 간부하고 공군병밖에 없어요. 출퇴근 훈련 인도인접이 없습니다. 그걸 32시간으로 최초부터 32시간인 거죠, 그 사람들은. 2형일 경우에는 32시간으로 해서 2형의 4일 훈련. 4일 훈련 때는 인도인접이 없어요, 최초부터. 육군병은 아예 인도인접이란 절차가 없어요. 원래 최초부터 4일 훈련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공군병과 간부는 인도인접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휴식하셨다가